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함수 fx 이거에 대해서 도함수 f'1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이거는 그냥 미분 f'x를 빠르게 계산하면 되니까 6x 여기에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이때 f'1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f'1은 6 마이너스 1로서 답은 5구나. 그래서 5번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 알려줬고, 근데 T는 1이었을 때 P의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는 당연히 위치를 미분해주면 되니까 3t제곱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쓰는데 1이었을 때였으니까 v1의 값을 구하라. 그럼 3 마이너스 2로서 답은 1. 그러면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3번도 쉬우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정적분 a 값을 구하래. 그럼 부정적분을 해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여기에 숫자 지금 0과 3을 대입을 해주실 건데, 그럼 3을 대입하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3, 그리고 0 대입하면 0이니까 그럼 여기를 계산하면 2분의 3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곡선 예, 그리고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때는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얘가 지금 꼭지점이 축이 2니까 2, 그러면 2였을 때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1이니까 얘는 5. 그럼 꼭지점이 2,5인 형태로서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먼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2, 지금 5, 여기가 꼭지점인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죠?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y절편이 1이니까 한 이 정도의 1 잡아놔서 그래프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자. 그럼 다시 이때 이 곡선과 x축과 그리고 y축과 그리고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으니까 상황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적분 0부터 3까지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군요. 그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저 함수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dx 계산하자.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거기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에 거기에 지금 0부터 3까지를 대입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9 플러스 9이 18 플러스 3에 0을 대입했을 땐 또 0이니까 빼기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한 값은 지금 12요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인 이 3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자연수 a의 값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극값에 대한 질문은 도함수에 대한 상황으로 먼저 바꿔주니 f'x. 그러면 여기는 3x제곱에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이렇게 될 건데,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얘가 x축과의 교점이 없거나 아니면 접하는 관계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을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판별식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3a고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a의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니 0보다 크거나 같고 a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찾으랬으니까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3개밖에 없는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이때 리미트 거기에 인테그랄 얘가 보이면 우리는 지금 미분계수로 해석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체를 나는 그냥 g t였다 라고 지칭하고 먼저 들어가 보면 이 주어진 조건식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러면 이 정적분 얘를 나는 임의적으로 적분을 했다고 치면 gx 마이너스 g 4요 이렇게 갖다 쓴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미분계수로서 이 gx를 미분한 걸 소문자 g라고 놓았으니 얘는 지금 g 4의 값과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g가 tft를 말했으니까 즉 얘는 4f 4의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네요. 그럼 그 값이 40이다 라는 조건으로 문제를 푸니, 그러면 f4의 값이
10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F4를 구하랬으니까 당연히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카이다이버 3000m 높이에서 비행하는 비행기에서 자유낙하할 때 이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를 알려줬대. 그럼 그 높이는 지금 위치식을 알려주었구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때 지상 1000m 지점을 통과할 때, 그럼 얘는 지금 위치가 1000이다 라는 걸, 위치에 대한 센서를 알려줬겠지. 그럼 그때 통과할 때라는 건 그때의 시간을 구하라는 건데, 위치식이 얘니까 즉 1000은 3000 마이너스 5t 제곱을 계산을 해서, 그러면 5t 제곱이 2000이 되었고, 그럼 t 제곱이 지금 400이 되겠죠. 그럼 이때 t의 값은 시간이니까 양수값만 생각해서 2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t가 지금 20일 때 속도를 구하래. 그럼 속도는 다시 위치를 미분한 식으로 써. 얘는 마이너스 10t요 이렇게 나오니, 그럼 거기에 20을 집어넣어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0 이렇게 쓰여지면 답은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t는 0이었을 때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에서 지금 이번에는 속도에 대한 상황의 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결론은 t는 0에서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근데 움직인 거리는 우리는 속도의 그래프에서의 넓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분식을 쓰는 것보다 넓이식을 쓸 건데, 이때 속도식이 1차식이니까 1차 함수 그래프를 갖다 그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x절편이 지금 1이었을 때 0이고 0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었는데, 나는 지금 0부터 3까지를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이때의 넓이 개념으로 문제를 풀자고요. 그럼 직선이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삼각형 넓이.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1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밑변 길이가 2, 그리고 3이었을 때 좌표를 집어넣으면 얘 좌표가 3, 그리고 3을 들어갔을 때 4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4인 걸로 써. 아, 그럼 여기 넓이는 지금 4가 되겠죠? 그럼 그 둘을 더한 게 이동한 거리.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우리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연속함수 fx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fx를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번엔 이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 식을 보았었을 때 적분 구간이 다상수고 피적분 함수에 다른 변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때 얘를 상수 취급을 해서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해줘라 라는 것까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fx 식이 x세제곱에 마이너스 2px요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고,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땐 다시 이 치환한 식과 똑같은 적분식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ft를 그냥 적분을 해준 거니 여기에 양변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식을 하자라고 개념을 잡아줘도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그냥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줬더니 여기가 뭐냐, 좌변 0부터 1까지 fx dx는 내가 방금 p라고 치환을 해줬으니 여기는 지금 p가 될 거고, 우변은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4분의 1x 4제곱에 마이너스 px 제곱에 거기에 0부터 1까지를 대입해서 최종적으로는 p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럼 p는 4분의 1 마이너스 p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실 거고요. 그럼 결국 p의 값이 8분의 1이요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fx라는 식을 이쁘게 다시 쓸 수 있겠네요.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 x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 최종 구하라는 건 f4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f4를 대입해서 4의 세제곱은 64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63이요 이렇게 답이 나와서 답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문제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12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질문을 해줬어.
근데 우리는 부피가 최대가 된다는 상황은 이거의 부피를 구해줘야 돼. 근데 얘의 부피를 구하려면 이 원기둥의 반지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원기둥의 높이도 지금 찾아놔야 되겠죠. 근데 이런 입체 도형에서는 우리가 평면 도형으로 상황의 그림을 바꿨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얘는 2등변 삼각형이 보일 거고, 이 높이가 지금 12, 그리고 밑변이 4인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원기둥의 모양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상황으로 보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상황을 보면 이 직각삼각형, 내가 이 조그마한 직각삼각형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다란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닮음인데, 빨간색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3이니 그러면 나는 이때 이 노란색 직각삼각형에서도 얘는 비율이 1대 3으로서 R과 3R이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R이고 3R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 높이의 부분은 12에서 3R을 빼준 12-3R이여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이제 우리는 부피가 필요한 식이었고 그 부피를 R에 관한 식으로 쓰다가 보니 밑넓이가 지금 파이 R 제곱에 거기에 곱하기 높이가 12-3R이여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부피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 부피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2차식과 그리고 2차의 완전제곱식과 1차식으로 있으면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미분을 통하지 않아도 0과 그리고 여기서 절편은 지금 4니까 4에서 최고차항은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위에서 시작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 상황에서 이때 최대가 되는 순간은 여기 극대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때 비율이 2대 1이다. 이 정도 비율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챙겨놨으니 그럼 이때 여기에 반지름은 즉 3분의 지금 8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R값이 3분의 8이었을 때 최대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반지름, 즉 R이 언제 최대냐? 그럼 R이 3분의 8일 때 최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번 문제입니다.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근데 이때 대문자 fx는 지금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문자 fx라는 함수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찾으래. 근데 여기서도 극값에 대한 질문이니까 우리는 이 파란색 파트인 대문자 fx의 도함수를 먼저 찾아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이 상태에서 적분을 미분했을 때 x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걸 알았으니 fx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러면 나는 다시 이 fx라는 그래프가 도함수기 때문에 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지면 얘의 부호 변동이 한 번만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호 변동이 한 번만 있게 만들어달래? 그럼 이때 fx라는 자체는 위에 쪽에서 있었던 x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그럼 는 0이라고 놓았었을 때 얘가 부호 변동이 한 번만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래프의 상황을 그려서 교점 상황을 보는 거고, 근데 난 여기 상태에서 어차피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a를 놔두고 나머지 다 좌변으로 넘겨준 마이너스 x 세제곱 거기에 지금 플러스 12x 이 그래프와 그리고 a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로서 표현하지 않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을 할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 도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위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럼 이때 마플 마니까 얘는 지금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서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의 부호 변동이 방금 부호 변동이 몇 번만 한 번만 생기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 극대인 얘보다
같거나 아니면 얘보다 위에 쪽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그때는 부호 변동이 한 번만 생기겠구나. 또는 극소인 얘랑 같거나 아니면 극소보다 작은 데에 그려진다면 그러면 그때도 부호 변동이 이쪽에서 한 번만 생긴다. 그러면 이 경우들을 생각하는 얘가 y는 a 역할들을 말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얘 함수 값이 필요하니 2였을 때고 그럼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니 x가 2였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16이요. 그럼 여기는 지금 16이요. 이렇게 지금 구했을 건데 거기 상태에서 이번에 극소였을 때도 원래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였었을 때는 이때는 지금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6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이 a가 16과 비교했었을 때 16보다 크거나 같은 데 있어야 되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6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 있었어야 돼. 그래서 얘 또는 얘인데 문제수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랬으니까 그럼 양수 a는 여기 쪽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때 갖는 최소값은 16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fx가 존재를 했을 때 f'0, f'2는 다 0이고요. 그리고 f0과 f2를 더한 게 0이다라는 걸 만족을 시켜줬을 때 얘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이번에 이 결론부터 보면 빼기 넘겨서 절대값 fx가 f0이랑 만나는 x좌표들 그게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이 만나는 교점 x좌표를 지금 우리가 그것들의 합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고 그럼 fx식을 찾기 위한데 가족권에서 보니까 0과 2였을 때 0이래. 그럼 이걸 갖고 도함수의 인수가 뜬 건데 도함수는 3차를 미분한 거니까 2차예요. 근데 2차인데 0이었을 때도 0이고 2였을 때도 0이랬으니까 x와 x-2를 인수로 갖고 있으며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여기는 최고차항 계수를 3이라고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서 두 번째 f0과 f2가 더해져서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그럼 얘를 갖고서 적분을 해서 fx를 뭔가를 찾으라는 건데요. 지금 이 식을 전개한 식이 3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었고 그러면 fx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의 적분상수 c요 이렇게 갖다 쓸 건데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으로 0과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래. 그럼 f0도 확인을 해보실 거고요. 그럼 f0은 지금 c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리고 f2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이때 8 마이너스 12 플러스 c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4 플러스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둘의 합이 그러면 지금 얘랑 합하면 2c 마이너스 4가 0이요. 그럼 이때 c의 값은 2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c, 적분상수 c가 지금 2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뭐야? 우리는 지금 이때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니 이 fx 그래프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fx 그래프의 도함수를 알려준 걸로 모양을 보다 보니까 0과 2였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뿔이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0이었을 때 벌써 2라는 거 알았으니 여기가 지금 0,2가 되었고요. 근데 2였을 때는 그럼 반대로 더해졌을 때 아까 0이랬으니까 여기는 지금 2,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그럼 얘랑의 딱 중간이 지금 우리는 절대값을 그리기 위한 x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y는 0으로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2로 똑같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했어. 그럼 거기서 절대값 그래프는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오는데 얘 간격이 똑같이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F0이라는 건 2였으니까 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그리고 4개 이렇게 구해서 더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값들을 구할 때 우리는 비율을 좀 이용을 하고 싶은데 x2는 지금 현재 0이었었고 x3는 2였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래 했던 이 흰색 그래프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접하고 얘도 비율이 2대 1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0에서부터 2까지 두 칸이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 한 칸 떨어지면 되니까 얘는 지금 3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런데 얘도 내려가면 마이너스 2와 만나는 거고 이때의 비율도 2대 1이요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칸 떨어져 있는 거면 한 칸만 떨어지는 여기의 좌표는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1, 0, 그리고 2, 그리고 3 이걸 다 더해서 답을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답은 4요. 그래서 4번을 체크하시면 이 문제의 답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또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가조건에서는 x가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여기선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는 걸 도출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f 프라임 마이너스 2랑 f 프라임 2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단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 f 프라임 x는 지금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2차 함수는 우리가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였을 때랑 2였을 때가 똑같다라는 건 얘는 f 프라임 x가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라는 걸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건을 하나 더 쓰면 마이너스 3이었을 때 0이면 f 프라임 3의 값도 같을 거니 얘도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네요. 그러면 결국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f 프라임 x에 대한 도함수를 다시 구할 수 있는데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고 있으며 거기서 최고차항 계수는 얘를 또 미분한 거니까 3인 2차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3 이렇게 먼저 갖다 써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이거에 두 극값의 차를 구하래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극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얘는 지금 3x 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전개가 돼 있으니 그러면 여기서 적분을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7x 거기에 적분상수 c가 될 거고요. 당연히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니 극대 마이너스 극소를 구하여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극대의 값은요 얘 도함수가 이렇게 되었고 그럼 당연히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얘가 극대겠죠. 그러니까 f-3값 계산해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플러스 c 이렇게 쓰여지는 값으로서 54 플러스 c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극소 f3에서 가질 거니 27 마이너스 81 플러스 c 이렇게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4 플러스 c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차이를 구하랬으니까 결국 차는 108이구나 이렇게 해서 답은 지금 우리가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fx가 있고 gx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gx가 실수 전체집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gx, x축 및 부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gx 그래프를 구해야 되고 근데 그 gx를 구하려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gx는 조건식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연속이다라는 이 말로 지금 fx에서 a 값을 구해내라 이것부터가 시작일 건데
그럼 연속이니까 1이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1 이었을 때와 지금 여기서 1을 집어넣은 f1의 값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먼저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마이너스 1 거기에 플러스 1 거기에 플러스 a 거기에 플러스 1 이 값이 f1인 지금 1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과 같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2의 2가 라고 넘어가시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지금 2, 그래서 a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 대신 그냥 1을 먼저 대입해 놓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야? g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gx는 fx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fx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fx의 도함수를 먼저 볼 거고요. 그럼 f'x는 3x제곱에 플러스 2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되시겠지? 얘는 인수분해가 3과 1 그리고 1과 1 거기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가 3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분의 1에서 교점을 가지며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서 마이너스 1과 지금 3분의 1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지금 모양을 표현하다 보면 뿔이니까 지금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일단 완성이 되었어. 여기까지. 근데 이때 이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우리는 g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된다가 핵심이야. 근데 이 gx는 지금 나는 뭐냐? 지금 1이라는 커트라인에서 지금 끊어졌잖아. 그럼 1이라는 게 어디서 존재할까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할 건데, 그 형태는 지금 뭐냐면 이때 이 3차 함수에서 원래 우리가 1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얘의 값의 변동 갖고 이야기를 해볼 거야. 3차 함수의 특징. 그러면 이 거리가 지금 3분의 4만큼 떨어져 있고, 근데 비율이 원래 2대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3분의 2만큼 떨어진 얘가 결국 x좌표가 1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난 알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 1에서 커트라인을 끊어주는데, 이 1에서 1보다 작았었을 때에는 우리가 f-x라고 쓰여지는 형태는 y축의 대칭을 하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y축 대칭이니까 x가 0이었었을 때 상황을 보셔야겠죠. 그럼 x가 0인 상황은 대충 한 이 정도에 있을 거니 여기에 대칭을 해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라 라고 해줍니다. 그럼 이때 얘 그래프가 지금 대칭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 파트가 우리는 1과 마이너스 1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대충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때 반대쪽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gx 그래프가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리고 x가 1보다 큰 데에선 그대로 fx를 유지시켜줘라 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제 이 질문에서 보니까 얘가 우리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벌써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건 여기 구해졌죠. 그리고 우리는 x좌표가 2인 거는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대충 2가 여기 있으면 여기.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 x축으로 둘러싼 거니까 x축의 위치를 알아줘야 돼. 근데 여기서 선생님 확인할 게 그냥 이 3분의 1, 여기 제일 낮은 값이 몇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럼 그 3분의 1을 지금 f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니 얘는 27분의 1 거기에 플러스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거기에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근데 이 값을 계산한 게 결국은 양수다라는 개념까진 알 수 있겠어. 그러면 우리는 x축의 위치가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이 gx라는 그래프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자체를 적분해 준 게 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건데, 원래는 그러면 끊어져서 적분을 하셔야 되겠죠. 식이 달라진 상황이 1에서 달라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면 나는 지금 이 빨강색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는
원래 있었던 흰색 부분, 얘가 대칭돼서 간 거니 이 부분의 넓이랑 서로 같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그냥 계산을 나는 fx 자체로 적분을 하셔도 답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냥 fx를 적분한 게 요거의 넓이랑 똑같구나.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dx 이걸 적분하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적분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4분의 1x 4제곱에 플러스 3분의 1x 세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에 플러스 x.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대입하자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지금 4분의 1에 2의 4제곱인 16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의 4제곱인 1과 플러스 3분의 1에 2의 지금 여기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인 8 거기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제곱인 4 거기에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인 1이니까 1 그리고 플러스 2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나머지 계산 실수만 없으면 되니 얘는 지금 4분의 15 여기는 지금 9니까 플러스 3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정수 파트부터 먼저 계산하니 얘는 6 거기에 플러스라고 쓰여질 건데 여기가 지금 4분의 얘가 지금 6이요 이렇게 된 거니까 4분의 6이 빠지면 여기는 4분의 9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24니까 더해지면 4분의 33이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 속도 그래프에서 점 T는 0에서 P의 위치가 0이었을 때 그럼 원점을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주어진 좌표들을 이렇게 표현해 줬고요. 그때 얘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거랬으니까 직선을, 즉 직선 상황이구나. 근데 문제 기억에서부터 나머지 보다 보면 위치 물어봤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점을 2번 지나가냐라는 상황과 그리고 P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속도의 파트를 넓이 개념으로만 이용을 하면 되니 나는 지금 이 파트들을 다 넓이로 먼저 끊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이 삼각형의 넓이로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먼저 갖다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1부터 3까지 여기 면적도 얘는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2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2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길이 2고 또 여기도 2니까 얘 넓이는 4요 이렇게 쓰면 되고 이때 여기 파트는 직선식을 구해도 되지만 닮음을 이용하면 얘가 지금 1 그리고 여기는 2. 그럼 1대 2니까 여기에 좌표는 얘가 지금 3분의 2만큼 가고 여기는 3분의 1만큼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넓이들을 각각 다시 구해주면 얘 넓이는 지금 3분의 2요.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 곱하기 1이니까 6분의 1이요 이렇게 구하실 거고요. 그리고 6부터 7까지 여기 파트는 지금 얘가 1이고 1이니까 여기 넓이도 지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먼저 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기억부터 확인해 볼까요? T는 3에서의 위치를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지금 기억 위치를 구하라 라는 거는 처음 위치에 거기에 플러스 위치 변화량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배웠고 그러면 지금 처음 위치는 아까 원점에서 움직였댔으니까 처음 위치 0 거기에 플러스 위치 변화량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 아래에 있으면 음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 근데 3초까지였죠. 그러면 얘만 생각하는데 얘는 2분의 1에 거기에 마이너스 2요 라고 갖다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에 있어요 라고 계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니은은요. 점 P는 출발 이후 원점을 2번 지나가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원점을 2번 지나가냐라는 질문에 대한 건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 봅시다. 얘가 맨 처음에 2분의 1만큼 갔어. 그러면 나는 수직선을, 니은 상황을 수직선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
맨 처음에 원점에서 1초까지는 2분의 1만큼 갖고, 근데 그 상황에서 반대로 지금 나는 다 반대 방향으로 했잖아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간 건 2, 4, 6 더하고 3분의 2까지 더하면 결국은 얘가 지금 음의 방향으로 지금 6 플러스 3분의 2만큼 갔어.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 더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원점 한 번 지났습니다. 첫 번째 원점 한 번 지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나머지 양의 방향으로 간 게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되게 조금밖에 안 갔죠. 그럼 결국은 원점을 지금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두 번을 지난다라는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은 틀려요. 이렇게 지금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디귿. t는 5에서 7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는데 움직인 거리는 다 양수 취급해서 넓이로 계산해라. 그럼 5에서부터 7까지 넓이니까 이 넓이 3분의 2와 그리고 이 넓이를 더해줘라. 즉 3분의 2 플러스 6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해준 게 움직인 거리가 될 거고 그럼 얘는 6분의 1로 통분을 해서 얘는 6분의 4, 1, 3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8이고 약분을 해서 3분의 4요 이렇게 나올 것이니 결국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점 1,-3에서 지금 이 2차 함수의 근 두 접선을 L과 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곡선과 두 직선, 즉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접선이지 그럼 그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 우린 접선으로 둘러싼 문제는 항상 일단 그림을 먼저 그려보고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 좌표 평면에다 그림을 갖다 그리려다 보니 얘는 지금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지금 꼭지점이 1,-2로서 대충 여기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래프를 갖다 그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해주는 건 1,-3. 그럼 1,-3. 그러면 이따에 딱 축에 걸려있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얘로 접선을 갖다 그렸대. 그럼 이렇게 지금 접선을 그려줬고 그럼 그 접선과 지금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를 넓이를 구할 때는 지금 일단은 우리는 얘 접선에 대해서 접점 좌표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구나 라는 게 먼저 시작이죠. 그럼 접점 좌표를 나는 p, 지금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놓고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이제 접선인데 밖에점에서 접선을 그렸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냐면 두 점의 기울기 그러면 이때 지금 p 마이너스 1분의 여기가 지금 1,-3이니까 그리고 얘에서 얘 y좌표 빠진 지금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빠지니까 플러스 2 그럼 이 기울기가 우리는 원래 접선의 기울기 그럼 p였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2x-2 요게 p를 대입한 2p-2랑 같아요 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접점 좌표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계산하려다 보니 얘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2가 p-1을 곱해줄 건데 여기는 2의 p-1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니까 거기에 제곱이라는 상황으로 바뀌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 전개해주니까 2p제곱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p 거기에 지금 플러스 2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그럼 p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p 이렇게 쓰여져서 는 0이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접점의 좌표가 지금 p가 0 또는 2요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푼다면 이제 얘를 끊어서 왼쪽 파트 넓이 오른쪽 파트 넓이 따로따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내신 시험 대비 때는 2차 함수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정도는 공식을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공식이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12분의 절대값 A에 거기에 그 접점 좌표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거기에 지금 세제곱을 하자. 근데 큰 좌표를 베타라고 놓을 거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 공식을 이용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 지금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는 1이니까 여기에 공식을 대입하면 12분의 거기에 지금 절대값 1에 거기에 지금
접점 좌표가 2와 0이랬으니까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요. 이렇게 공식화를 시켜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12분의 8이고요. 그럼 나머지 약분을 하니까 3분의 2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답은 우리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지금 4차 함수 fx가 일단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f0이 0이고 f'0이 0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되는 게 fx가 x제곱이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먼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x제곱을 일단 인수로 갖고 있을 건데 그 다음 나머지 이야기가 뭐냐, 어떤 음수 알파에 대하여 지금 열린 구간 알파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지금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나 조건은요, 나는 지금 여기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알파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지금 얘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기서 증가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표현을 할 거냐, 여기에서 된댔으니까 도함수를 갖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일단 도함수가 얘는 지금 0인데 나는 지금 알파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그럼 무한대는 지금 다 양수 부분이잖아. 근데 어떤 음수라는 알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부터는 다 양수인 오른쪽 위에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아까 f'0이 0이랬으니까 여기 0을 지나간다면 그러면 결국 이야기는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f'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먼저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 지금 나라는 조건을 만족해 줄 거니까. 그럼 이때 이거를 갖고 나머지 다 조건을 볼 건데 그때 방정식인데 fx라는 거와 그리고 fx-2를 곱해져서 지금 0이 될 수 있는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어. 그럼 이제 fx라는 상황이 보여야 되고, 그럼 fx 그래프를 내가 갖다 그리다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얘가 양이니까 결국 얘는 지금 감소했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서 얘가 일단 fx예요.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다시 fx-2라는 거는 그러면 fx라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 준 그래프예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줬는데 그때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실근의 개수가 3개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여기서 fx 그래프 그린 거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이 빠진 게 이 가조건을 아까 생각하다 보니까 f0이었을 때 0이었잖아. 그럼 x축이 벌써 이 0인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고, 그럼 벌써 근이 여기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2개가 존재를 할 것인데, 이렇게 2개가 존재를 할 것인데 나머지 하나가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 쪽에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만 더 늘어나야 돼. 그럼 그 말인즉슨 뭐냐, 얘가 지금 이동을 해서 하나는 얘랑 겹쳐져서 그래프를 갖다 그려줘라 라는 소리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어야지 결국적으로 얘가 지금 fx-2라면 교점이 하나, 둘, 3개가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나는 지금 얘가 0이었고 여기는 지금 알파였는데 이번엔 4차 함수에서 접하는 거의 특징을 보면 얘가 지금 비율이 3대 여기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서 얘의 좌표는 그냥 3분의 4 알파다 이렇게도 먼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fx라는 식이 이제 얘 0에서 3번 접하는 세제곱 x 세제곱에 x-3분의 4 알파요 이렇게 지금 먼저 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가 뭐냐, 얘가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얘랑 겹쳐진댔으니까 3분의 4 알파가 지금 이만큼 간 거, 그럼 3분의 4 알파에 거기에 플러스 2를 해준 게 0이 돼요 라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얘가 알파 값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아니면 그냥 3분의 4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그럼 3분의 4 알파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는 플러스 2다.
이렇게 먼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얘의 최소값은 알파였을 때 가지니까 다시 이제 정확한 알파 값을 구하면 3분의 4 알파가 마이너스 2고, 그럼 그때 알파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요. 그러면 이제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거는 f 마이너스 2분의 3을 대입하세요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27에 거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들어가면 2분의 1이요. 이렇게 됐으니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27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정적분이 되어 있는 식에 전체적으로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는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고 그 부분의 x축을 위로 올려라. 이게 지금 문점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기억부터 먼저 보면 t가 2이면 그럼 t가 2랬으니까 t 대신 2를 먼저 집어넣어서 확인하라 했으니 기억은 지금 fx가 절대값 인테그랄 2부터 지금 x까지 24u 그리고 u-2의 제곱 du 이렇게 쓰여져 있는 전체적으로 절대값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x는 k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실수 k의 개수를 물어봤어. 근데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절대값 함수, 여기 전체적인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때는 뾰족점이 되었었을 때만 미분이 불가능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안에 있는 함수, 얘의 상황만 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거에 지금 도함수를 구했었을 때 x를 그냥 집어넣는 게 얘의 도함수겠지? 그러니까 24x의 x-2의 제곱이 얘의 도함수가 되고,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지금 0과 2에서 뚫고 지나가고 접하는 형태로서 표현을 해주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의 그래프 개형을 이제 실제로 갖다 그리다 보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지금 감소하다가 거기서 증가했다가 다시 여기 상태에서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2를 집어넣으면 윗끝과 아래끝이 똑같았을 땐 0이잖아. 그리고 그 0을 찾아준 건 이 전체적인 절대값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선 x축의 위치를 알아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2였을 때 0, 그래서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그거의 절대값을 씌워준 함수는 얘가 아래에 있는 게 위로 튀어나오면 되니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뾰족점이 되는 게 맞지만 여기선 뾰족점이 아니니까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때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한 개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기억은 틀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2가 아니라 1이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 t가 양수이면 이라고 지금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번엔 그냥 t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만 갖고서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t가 양수였었을 때 다시 이 조건 제시법을 쓰여있는 게 a가 지금 원소인데 어떤 a를 잡아줬냐,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 즉 극값을 갖는 x좌표를 a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극값을 갖는 데가 세 군데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줬죠. 그럼 이번에도 난 니은을 보기 위해서 생각인데 어차피 저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돼. 그럼 도함수는 얘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나는 이 그래프는 지금 이번에 얘의 그래프는 똑같이 이쪽에서 내려오면 여기서 점선, 점선, 점선 이렇게 먼저 갖다 그릴 수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 x축의 위치가 나는 여기가 식을 바꿔서 여기 그냥 t라고 갖다 쓸게. 그럼 이 t가 양수랬어. 그럼 t였을 때 0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0이었고 x좌표가 여기가 0 그리고 여기 x좌표가 2였으니 t는 얘보다 지금 큰 값에서 그냥 가질 거야. 그러면 그때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t가 0과 2 사이에는 여기 있었다면 그럼 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을 때 얘 그래프는 극값이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갖는구나.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는 만약에 지금 t가 2일 수도 있겠죠. 얘는 지금 t가 이 경우는 0보다 크고 t가 2보다 작은 상황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t가 2였었을 때는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때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극값을 갖고 둘, 셋. 그럼 여기서도 극값을 3개 가지니까 얘도 성립할 거예요. 근데 t가 이번엔 2보다 큰 상황. 그러면 여기 있었을 때도 지금 나는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튀어나오면 되니 여기 상황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지.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3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극값은 3개를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 3이다라는 건 또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니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은요, 이제 뭐냐.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2랑 같다.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를 구하래요. 근데 이번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그냥 잠깐 지워볼게요. 지금 이 도함수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똑같이 풀 건데 디귿에서의 상황은 얘의 그래프를 다시 갖다 그려보았었을 때 거기 상황에서 지금 점선, 점선, 점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지금 나는 F2랑 일단 교점을 갖게 만들어달라. 그러면 F2 그러면 이거는 색깔의 F2는 여기가 2니까 얘가 F2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어떤 X축을 놓았었을 때 뒤집어서 올라갔는데 그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조건을 생각을 하다 보니 벌써 이렇게 2개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래에 있는 극소값이 위로 올라와서 대칭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었을 때를 우리가 3개가 되는 순간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X축이 되는, 즉 Y는 0이 되는 역할을 대주려면 그때 여기서 우리는 그 X축의 역할은 얘 똑같은 T를 집어넣었어요. 즉 FT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그 T 값은 여기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 값이 성립한 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개라는 게 맞구나. 그래서 얘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답은 니은과 디귿 이렇게만 체크하는 답은 5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3차 함수가 있고요. 자연수 m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조건식 함수로 쓰여졌어. 근데 이 함수 먼저 해석하는 것부터 보면요. 지금 m에서 어차피 끊어졌죠. 그럼 m이라는 자체를 먼저 대입했었을 때부터 상황을 보면 fm이고 얘는 EFM-FM이니까 결국 FM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X는 M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근데 X는 M에서 연속인데 그때 여기서 마이너스 fx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M보다 작은 데에서.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나는 X는 M에서 원래 있던 fx는 그대로 둘 건데 어차피 M이라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는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얘 부분을 그냥 뒤집어서 모양은 그리는데 그 모양 뒤집어서 얘랑 연속하게 그려라 라는 소리밖에 없어. 그게 무슨 소린지를 지금부터 상황을 보면 일단은 지금 이때 gx를 그리기 위해서 얘 fx 자체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거고 그럼 fx는 당연히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얘를 미분한 3x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4x에 거기에 플러스 45요 이렇게 나오시면 3에 라고 묶어지고 x-3에 x-5요 라고까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인수분해를 한 결과물이 도함수를 그렸을 때 3과 5요. 그러면 이때
뿌리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표현을 해줬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그래프를 얘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어차피 쓸 거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m이 1이었다 라고 치면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최종적으로는 m이 1부터 5까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m 값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m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1이었을 때 상황을 먼저 잡아줄 건데 3차 함수 비율 갖고 생각을 하다 보니 어차피 2대 1이야.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거리가 2가 되니까 여기서 1만큼 간 얘가 x좌표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이라는 건 임의적으로 대충 한 여기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잡혀졌을 때 내가 m이 1이다라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갖다 그린데, 그러면 1이라는 이 기점에서 얘는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뭐 한다? 이 1에서부터 여기 파트는 얘를 그냥 뒤집어서 갖다 그리라고. 그럼 얘를 뒤집어서 갖다 그리니 이 부분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갖다 그려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그게 지금 g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구나 이렇게 지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상황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 gx-m 그럼 결국은 다시 이 안에 있는 상황의 그래프를 봐야 되는데,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상수값으로 일정하다면 이거를 새로운 x축으로 지금 볼 거라고. 즉 gx는 m이다 라는 상황으로 얘를 새로운 x축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꺾인 점으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당연히 그 꺾인 점을 찾은 이유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값의 개수를 표현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꺾인 점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질문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얘 값은 h1 값도 구하고 h2 값도 구하고, 그래서 다 집어넣어서 5값까지 구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선생님 미리 지금 계산을 해놨는데, 얘가 지금 1이었었을 때 이 좌표가 1, 마이너스 15요 이렇게 지금 먼저 나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보니까 m이 1이었을 때니까 gx는 1과 만나는 데를 지금 찾으세요 라고 해주는데, 그러면 이때 여기서 필요한 좌표들이 이제 얘 좌표도 필요한데 실제로 2, 얘가 1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나는 지금 y는 1인 여기를 x축의 역할처럼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올리라고. 그럼 얘를 갖고 올리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당연히 여기도 뾰족점으로 그래프의 상황이 그려졌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이때 미분이 불가한 지점은 얘 뾰족점, 얘 뾰족점, 얘 뾰족점으로써 나머진 뾰족점이 없으니 그래서 h1이 3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다음 나머지 깔고 들어가다 보니 2도 구하고 3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지금 이제 h2라는 상황을 구하려면 m이 2인 상황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 2,1 구해놓은 것처럼 나머지 좌표를 구하면 얘는 3,5. 그럼 1과 5 사이에 2가 일단 존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구해주면 4,3인데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하나씩 다시 그릴 거야. 그러면 m이 이제 2인 상황에서는 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3이었고 5였고 얘가 2였으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gx 그래프 먼저 그리는 건 2보다 오른쪽은 그래프를 그대로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이전에서는 얘 그래프는 끊어져서 뒤집혀져라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일단 gx가 되었구나. 근데 거기에서 지금 얘가 3, 아까 5였고 여기가 2,1이니 나는 이번에는 gx가
2랑 만나는 대를 생각을 해라. 그럼 y는 2랑 만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뒤집혀져서 올라가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럼 뾰족점이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H2는 이번에는 5라고 갖다 쓰세요. 이렇게 또 깔아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학교 내신에서 힘들지만 결국 일일이 다 한번 네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라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3이었었을 때도 상황을 보니 3, 5. 그럼 이번엔 난 또 3이라는 이 파트에서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를 뒤집어서 올라가는데 얘는 접선 기울기가 0이었으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는 지금 m이 3이니까 gx가 3이랑 만나는 대를 찾고 싶은 거고. 근데 방금 아까 좌표 구해놨던 게 여기가 지금 3,5였고 여기는 5,1이었으니 그러면 3이 되는 거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y는 3이 이렇게 있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지금 절대값을 씌우면 그래프가 이쪽만 뒤집혀져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그럼 뾰족점이 되는 건 하나,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H3은 2예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5 마저 다 구해야 되니 이번에는 m이 지금 또 4였었을 때 상황 갖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서 4, 얘도 구해놓고 들어간 건데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4, 지금 3이었고 그럼 이때 얘 파트까지는 살려줘라. 그런데 이 파트에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얘 왼쪽 거는 뒤집혀져라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번엔 누구랑 만나는 걸 찾느냐? 여기가 m이 4였을 때니까 gx가 4랑 만나는 걸 찾아라. 근데 얘가 벌써 3이니까 4는 얘보다 위에 있는 4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럼 이번에도 절대값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졌구나.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점이 하나, 둘, 3개요. 그래서 H4는 3이요. 마지막 하나 m이 5였었을 때까지만 마무리를 지으라는데 그럼 이렇게 그래프가 된 상태에서 아까 얘가 5,2인 점으로써 오른쪽 파트 남겨두세요. 그럼 왼쪽 파트는 다시 아까 말했던 대로 얘가 뒤집혀지면 되는데 이번에도 얘는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거기 상황에서 지금 누구랑 이번에는 m이 5였을 때니까 gx가 5랑 만나는 데를 찾으라는 거고 그럼 5는 얘보다 당연히 위에 있는 여기 쪽 상황이 되겠다. 그럼 거기에다 절대값을 씌우랬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그럼 이때 뾰족점이 되는 건 하나, 2개만 되겠어요. 그래서 H5가 2구나. 얘가 H 함수 값들을 구한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어차피 다 합해서 최종 시그마는 합하라는 거니까 얘네를 합해서 답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뭐 여기 계산하면 10, 얘 계산하면 5, 그래서 15인 답을 네, 20분 문제입니다. fx에 대해서 도함수 알려줬고 f0값 알려줬으면 f3의 값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를 적분해서 fx를 먼저 구해주니 그럼 여기는 3분의 1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거기에 적분상수 c인데 f0이 3이라면 상수항 얘가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다 f3의 값을 대입하세요 그랬으니까 9 마이너스 9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답은 3 이렇게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A 값의 개수.
근데 우리가 지금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 개수고, 그럼 그때는 이 마이너스 a를 우변으로 넘겨서 생각하겠죠?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거기에 플러스 24x, 이것이 우리는 지금 a라는 애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기 위한 조건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는 도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6x제곱에 마이너스 30x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24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는 6에 그러면 x-4, x-1이라고 인수분해까지가 되겠네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1과 4에서 절편을 가지며, 그러면 뿔이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는데, 그러면 얘가 교점이 3개가 되려면 당연히 이 a라는 애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함수값을 구하자라는 거니까 얘 극대값인 1이었을 때를 계산을 하자. 그럼 x가 1이었을 때는 2 빼기 15 더하기 24 이렇게 되면 26에서 15를 빼주니까 11. 그러면 a 값은 지금 11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극소값인 4였을 때를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는 4를 대입하는 거니까 4의 세제곱은 64. 그럼 64 곱하기 2니까 128에서 거기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15죠. 그럼 16 곱하기 15는 240이구나. 그럼 여기는 240, 거기에 플러스 4 들어가면 96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한 값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6이었으면 그냥 미리 계산한 것 같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때 정수는 음수가 지금 15개가 있을 거고 0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양수가 지금 10개가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은 15 더하기 1 더하기 지금 10 이렇게 주는 계산으로써 우리는 답은 26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정석분으로 표현된 식은이라고 쓰여져 있는 등식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을 구하래.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윗끝과 즉 적분 구간에 다른 변수가 있을 땐 우리가 대입과 미분을 하자는 거고, 그럼 첫 번째 x 대신 1을 대입해 줬으니까 못하겠지. 그럼 좌변은 0이요. 그러면 우변은 f1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 더하기 4로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일단 f1이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얘까지 알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아까 대입과 미분하자고 했으니까 양변을 미분을 할 거야. 근데 좌변을 미분하면 fx. 그럼 우변을 미분하는데 곱미분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fx에 더하기 x f'x. 마저 다 미분하니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질 거고 같은 거 사라질 거고, 그럼 x f'x는 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얘가 좌변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니 12x 세제곱에 거기에 마이너스 12x 제곱이요. 그러면 x로 양변 나눠줘도 되겠지. 그럼 f'x는 12x 제곱에 마이너스 12x 이렇게 쓰여지는데 우리 지금 뭐야? f0 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거를 적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fx는 이 식을 적분을 하자. 그러면 이때 여기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 이렇게 쓰여질 건데, 그럼 이 적분상수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위에 쪽에서 찾아냈던 f1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여기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4 마이너스 6 거기에 더하기 c,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기서 c의 값은 1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문제에서 최종 구하라는 건 f0인데 그 f0은 이 적분상수 c의 값인 즉 1 이렇게 답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을 때 f0의 값을 구하세요. 근데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는 fx식을 실제로 구해서 거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을 구하여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fx식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기서 알려준 조건은 2차식이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결론까지 생각해 볼까요? 그럼 f0의 값을 구하라는 건 즉
여기다 0을 집어넣었을 때 구하라는 b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부터 다시 보는데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여기 조건부터 볼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기억이라고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이때 얘가 0에서부터 2024 구간까지 fx를 적분한 거와 5부터 2024까지 적분한 게 같대요. 그러면 이 같다라는 표현에서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백이고 그러면 우변은 0만 남을 건데 0부터 2024까지 적분한 거에서 5부터 2024까지 적분한 걸 빠지면 적분 구간이 줄어드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이 줄어든다면 0부터 5까지 적분을 한 값이라고 줄어들면 되고 그 구간이 적분한 게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먼저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얘 식을 일단 적분을 해주니 3분의 1 x 세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 ax 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bx에 거기에 0부터 5까지 대입한 게 0이요. 그러면 3분의 125에 플러스 2분의 25a에 플러스 5b가 0이 되고요. 그럼 이때 5로 나눠주면 3분의 25 플러스 2분의 5a 거기에 플러스 b가 0입니다. 라고 첫 번째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은요. 여기 쪽이죠. 그냥 f5가 0이래요. 그럼 이 조건을 니은이다 라고 쓰면 니은에서는 5를 대입했으니까 25 플러스 5a 플러스 b가 0이요. 이렇게 지금 잡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그냥 아래쪽에다 쓰면 3분의 25 거기에 플러스 2분의 5a 거기에 지금 플러스 b가 0. 그럼 이 두 식을 빼주시면 25에서 얘가 빠지면 3분의 50 그리고 5a에서 얘가 빠지면 플러스 2분의 5a는 0입니다. 이렇게 지금 먼저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2분의 5a가 마이너스 3분의 50이 되는 거고 그럼 이때 a 값은 여기에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이요.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최종 b값까지 구하면 25 마이너스 3분의 100 거기에 플러스 b는 0이요. 그럼 얘를 계산한 게 지금 3분의 마이너스 25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b값은 최종 3분의 25가 되시겠죠. 그럼 우리가 원래 구하라는 건 b값이었으니까 최종 f0의 값은 3분의 25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네, 24번 문제입니다. 19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fx가 이번에도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일단 가져야 된다. 그럼 우리가 세실근을 가질 조건은 fx의 그래프와 y는 0과의 교점 개수가 3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깔아주는 이 말은 모든 실근의 합이 30일 미만이 되게 하도록 하는 그때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잡아줄 건 이 a의 역할부터 잡아줄 겁니다. 근데 이 a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정적분되어 있는 거에서 보니까 어차피 변수가 x 하나인데 윗끝 아래끝 똑같으면 무조건 우변 0 된다라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fa가 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 말인즉슨 다시 뭐냐 우리가 어차피 fx는 0이 되는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리고 fx는 0을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랬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모든 실근 중에서 하나는 a가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개념까지는 갖고 가시라는 거예요. 얘의 모든 실근 중에서 어떤 하나가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뭐부터 신경을 써야 돼? 당연히 얘가 세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생각하기 위한 fx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럼 fx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f'x부터 미분을 할 건데
그럼 이번에도 지금 어차피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 절대값이 있던 말던 그냥 x 집어넣으시면 되니 절대값 9x-99에 더하기 지금 x-51이요. 이렇게 먼저 함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함수식을 만들었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절대값 안에 있는 x값과 절대값 밖에 있는 x값이 존재를 할 때는 범위를 나누셔서 문제를 조건식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에서의 조건식은 얘가 0이 되려면 x가 11이었을 때니까 x가 11보다 작았을 때 상황과 x가 11보다 컸었을 때의 상황이라고 따로따로 써서 도함수식을 먼저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가 먼저겠구나. 그럼 이제 이 식을 만들어준 거를 그냥 어차피 얘가 1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오시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9x에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99에 얘 계산하니까 플러스 지금 48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질 거고요. 그리고 x가 11보다 컸을 땐 플러스니까 10x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얘를 계산하면 152요.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하실 거고 그랬을 때 fx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도함수를 여기다 그릴 건데 얘가 지금 첫 번째 11이라는 여기서 커트라인을 끊어줬고요. 11보다 작았었을 때에는 지금 나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48이래요. 그럼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서 그려지는데 얘가 0이 되는 건 x절편이 6이니까 그냥 6 여기 정도 잡아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그리고 얘가 지금 11이었었을 때에서부터 나머지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양수값이니까 양수값으로 증가하는데 얘는 15였을 때 0이니까 15였었을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지니 얘는 지금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으로 이 도함수 상황의 부호를 찾아줬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f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자. 그럼 이 fx 그래프를 그리니 여기 파트에서는 증가하고 있다가 여기 파트에서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다시 증가를 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당연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랬으니까 이 극대보다는 작아야 되고 극소보다는 큰 여기 정도에 나는 y는 0이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 쪽에서 만나는 하나, 둘 예를 들어서 내가 선을 대충 이런 식으로만 그린다면 하나, 둘, 세 개 그럼 이 세 실근의 합이 30일보다 작도록 하는 자연수 A가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거의 근을 내가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럼 그걸 구하지 않았을 때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게 뭐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우선 10일이라는 파트에서 끊어진 여기서 10일이라는 대충 여기서 끊어 놓을 겁니다. 근데 그때 1차 함수를 적분을 해준 거는 당연히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차 함수에서 대칭성까지 좀 이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얘가 지금 이 2차 함수 즉 6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좌표가 11이었으니 6이 딱 중간을 가지려면 얘의 값은 지금 x좌표가 1입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서도 1차 함수를 적분한 거니 2차 함수가 되는데 이번엔 축이 15인 걸 축으로 갖는 2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11과 평균이 15가 돼야 된댔으니 여기의 값은 x좌표가 19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잡아놓고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시작인데 이제부터 나는 A의 개수를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했으니까 A를 갖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처음 잡아준 게 FA는 0이라고 했었으니까 나는 어떤 X축과 만나는 대가 무조건 하나 A가 될 거고, 그러면 그 A의 값이 이 11보다 작은지 아니면 11보다 큰지 라는 상황만 나눠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1보다 작았을 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가 11보다 작으면 11보다 작은 파트에서 얘가 만나는 거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얘 중에 하나는 A가 되는 것 뿐인데, 이때 여기서 해주는 말이 뭐냐? 이 상황에서 보니 얘를 x1, 얘를 x2, 그리고 여기를 x3라고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합을 물어본 이쪽 상황에서의 합은 나는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x1과 x2를 더한 건 이 6의 2배예요 라고 쓸 수밖에 없겠구나. x1과 x2의 중점이 6이 되어야 되고, 그럼 x1 플러스 x2는 벌써 12예요 이렇게 지금 잡고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A가 11보다 작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이 11과 만나는 얘보다 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갈 겁니다. y는 0이 여기 점보다 위에 있었을 때. 이게 경우 1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경우 1에서 x1과 x2는 더해진 게 12인데, 그 다음에 잡혀지는 게 이 x3에 대한 역할이 이 19라는 좌표보다 오른쪽에서 만나겠죠? 오른쪽에서. 그러면 얘는 19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성립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때 이 10 갖고 이야기하다 보니 x1과 x2와 x3의 합은 12 더하기 19. 근데 19보다 얘가 더 크댔으니까 당연히 얘네 둘이 합한 31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성립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냐면 얘 합이 3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풀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 1, 즉 이 위쪽에 있었을 때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이 경우가 안 된다면 나는 이 점보다 얘가 아래에 있는 이 경우 두 번째 상황에서 답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가 다시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인데, 이번에도 합을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x2와 x3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랑 더해진 건 평균이 15가 되어야 되는구나. x2와 x3의 평균이 15고, 그럼 당연히 얘의 합이 지금 30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며, 거기에서 방금 얘 합 찾았으면 나머지 하나 남은 거의 범위를 찾아줬는데, 여기서는 나머지 하나 남은 이 x1은 얘 좌표인 1보다 왼쪽에 있으니 x1은 1보다 작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라는 값이 둘이 더해진 31보다 작아요니까 이 경우 2파트에 있는 상황에서는 31 미만이 되는 경우가 다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근데 그 경우에서 최종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근데 그 A는 분명히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근은 자연수만 잡아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 19보다 작은 거에서만 잡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뭐야? A가 될 수 있는 건 1보다 작은 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될 수가 없겠구나. 그럼 이때 A가 될 수 있는 건 얘
또는 얘, 즉 19보다 작은 얘 또는 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때 x2와 x3는 둘 다 11과 19 사이에 있으니까 결국 a는 11과 19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다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하나, a가 만약에 15였다면 그때는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될 거니까 이때는 세실근을 갖는다는 말에 모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a가 15인 것만 제외를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자연수 a 값은 12, 13, 14, 15 제외한 16, 17, 18 이렇게 되고 결국 개수는 6개예요. 이렇게 답을 적자. 이게 24번 마지막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충남여고 시험지 마무리 다 짓겠습니다. 예. 구독!